안녕하세요. 세상이야기입니다. 전편에 이어서 K-팝이 인기를 끈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편을 못 들으신 분들은 오른편 위쪽을 클릭하시면 전편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이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특이하게도 서양 대중음악 시장에서는 청소년들과 20대 초반 젊은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음악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이 돈을 많이 쓰는 계층이 아니라 부모에게 돈을 타쓰는 계층이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다르죠. 그 계층이 돈을 잘 씁니다.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지원을 많이 하니까요. K-팝은 이 계층을 타깃으로 음악을 오랜 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이 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노래와 마케팅이 뛰어나죠. 특히 한국은 이 분야에 오랫동안 집중해 왔습니다. 대중음악을 즐기는 계층이 오래전부터 아주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K-팝을 만나면 이전까지는 부모님이나 언니들의 옷을 물려받은 것처럼 어른들의 문화를 즐기던 느낌에서 벗어나 자신들에게 딱 맞는 자신들을 위한 문화로 느끼게 됩니다. 청소년과 젊은 계층의 특화된 음악은 그들의 음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K-팝은 이 분야에 특화된 음악입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음악입니다. K-팝을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듣게 된 원인은 K-팝의 반주가 강하지 않고 가사가 건전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중음악의 대부분은 강한 자극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끌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력한 리듬에 뛰어난 연주 실력이 드러나는 반주를 배경으로 도발적인 가사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K-팝에 많은 영향을 준 힙합은 폭력적인 가사로 항상 주목을 끌려고 하고 여성 아티스트들을 앞으로 내세운 노래들은 성적인 암시를 주는 가사로 주목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업적으로 관심을 끌려는 시도겠죠. 그런 노래들은 듣는 사람들에게 해방감을 주기도 하지만 같은 세대끼리 즐기는 음악이지 세대가 함께 듣는 노래로는 부적절합니다. 예전에 K-팝도 아슬아슬한 가사와 춤으로 주목을 끌려고 했지만 그런 음악과 자극의 시대는 이제 지난 듯합니다. K-팝의 반주들은 대단히 세련되었고 순한 맛을 지닌 음식처럼 과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장르를 떠올리게 하는 반주보다는 춤추기 좋은 정도의 리듬과 귀에 꽂히는 주제 멜로디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가사가 아주 건전합니다. 건전한 가사라는 의미가 고립타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양 대중음악 가사를 보면 흑인 음악 가사들은 극단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발전된 폭력과 성에 대한 내용이 많고 백인 음악 가사들은 지나치게 문학적으로 모호하고 자의식이 가득한 개인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물론 상업적인 백인 음악 가사들도 성적인 암시가 대단히 많습니다. 모든 음악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K-팝의 가사들은 집단 심리 치료장처럼 보편적인 문제를 토론한 후 내린 결론과 같은 가사들이 많습니다. 여성 밴드의 가사를 보면 젊은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는 내용이 많고 젊은 여성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듯한 내용이 많습니다. 남성 밴드들의 가사도 비슷합니다.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힘이 될 만한 가사와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자는 내용, 서로를 위하자는 내용 등이 기본 사상으로 깔려 있습니다. 물론 서양 대중음악 가사들도 이런 내용이 많지만 가사를 쓰는 사람의 개인적인 시각이 드러나는 반면 K-팝의 가사들은 공동체적인 시각을 드러냅니다. 나와 너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호주에 사는 제 친구가 호주 아미들의 모임에 참석한 점이 있는데 회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 나오자 회원들이 남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잊지 말자,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라, 서로를 존중하며 해결책을 찾자, 우리는 아미니까 아미의 태도를 갖자는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며 거의 종교 집단을 보는 것 같았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종교 집단을 의미합니다. K-팝의 메시지 자체가 그런 기본적인 태도 속에서 만들어지다 보니 팬들도 그런 태도를 갖게 되고 그런 태도가 팬들에게 연대감과 귀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서양 대중음악인들은 대부분 팬과 괴리된 삶을 삽니다.
안전 문제도 있지만 매니지먼트는 그들을 신처럼 이미지화합니다. 여성 뮤지션들을 디바라고 하고 여신 취급을 하죠. 남성 뮤지션들은 그리스 신들처럼 화려한 사생활을 즐기며 그런 삶을 홍보합니다. 거대한 리무진과 과한 패션, 난장판 파티와 거대한 집, 일반인과 다른 호화로운 삶을 홍보합니다. 한마디로 팬들에게 너희와 다른 종족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선전합니다. 자신들을 숭앙하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연예인들이 이랬다가는 당장 대중들의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서양 사회에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숭앙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숭앙하는 대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대중들이 숭앙하게 만듭니다. 가장 큰 정점은 왕족이고 그 다음은 귀족과 부자들입니다. 또한 스포츠 스타, 배우, 뮤지션들을 숭앙하도록 만듭니다. 미국 영화에서 보면 끊임없이 영웅을 찾습니다. 영웅을 찾는 사회, 숭앙하는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아니죠. 누군가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열등감을 사회 기본 질서로 이용하는 사회입니다. 서양인들은 아시아가 권위주의적인 사회이며 아시아인들이 권위에 순응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서양인들의 모습입니다. 동양은 겉으로는 권위주의적인 사회로 보이지만 서양은 그 권위를 철저히 숨긴 사회입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요. 그러나 잘 관찰하면 서양이야말로 아직도 계급이 있고 말하는 법, 각종 에티켓, 즐기는 문화 등으로 그 계급을 유지합니다. 동양인들은 겉으로 순하게 보이지만 식민지 전쟁에서 끝까지 싸우고 독립을 쟁취한 나라는 대부분 아시아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경제를 발전시킨 나라들도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서양 사회는 일반인과 특별한 사람을 가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 예술 스타들은 토크쇼에 나와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신인 양 이미지를 유지합니다. K-팝 스타들은 어떤가요? 생각만 해도 좀 다르지 않나요?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토크쇼나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일반인들처럼 실수도 하고 바보 같은 행동도 하고 엉뚱한 대답으로 엉뚱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아주 친근한 이미지를 유지합니다. 이런 K-팝 스타들의 모습은 서양의 숭앙 문화가 아니라 동양의 친근한 이웃 문화에서 나옵니다. 동양에서는 일반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겸손한 태도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동양인들의 이런 태도는 서양에서도 좋은 태도로 인식됩니다. K-팝 스타들의 친근한 모습, 숭앙 문화를 거부하는 겸손한 모습은 팬들이 스타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요소로 작용하고 스타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발전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매니지먼트에서도 서양과 일본의 연예계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시대의 경향은 슈퍼맨 같은 이미지의 스타들보다 친근한 분위기를 주는 스타들이 팬들의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본 문화 중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코스튬 플레이라는 놀이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렸죠. 그렇다면 K-팝은 어떤 문화를 퍼뜨렸을까요? 바로 군무입니다. 함께 추는 춤 문화를 퍼뜨린 것 같습니다. 청소년 때 강제로 군무를 쳐받거나 운동부 응원에 동원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단체로 춤을 추거나 동작을 맞추는데 거부감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집단주의적인 경험이 없는 요즘 세대들은 같은 동작의 춤을 추면서 연대감과 동지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함께 춤을 추는 것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음악을 즐기는 방식이자 음악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음악을 이용해서 즐거움을 확대하는 그들 세대의 오락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의 나이트클럽에서도 음악에 맞춰 같은 동작으로 춤을 추면서 즐거웠던 적이 있기는 합니다. 하여간 K-팝은 춤과 떼어낼 수 없는 장르입니다. 노래의 주제 멜로디와 춤의 특정 동작을 연결해서 노래 자체를 몸과 연결시킵니다.
그 멜로디를 부를 때는 거의 자동적으로 그 동작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K-팝은 귀로만 즐기는 음악이 아니라 몸 전체로 즐기는 음악입니다. 몸으로 기억하는 것은 뇌로만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가고 훨씬 깊게 각인됩니다. 또한 몇 배 더 즐겁습니다. K-팝은 그런 음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K-팝이 가장 잘한 일이 음악을 몸으로 듣는 법을 알려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능을 자극한 것입니다. 마치 초기 로큰롤이 그랬던 것처럼요. 오랫동안 잊혀졌던 음악을 즐기는 방식을 K-팝이 다시 복원시킨 것입니다. 가장 원초적으로 음악을 즐기는 방식을 다시 알려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K-팝의 인기 원인이 아시아의 부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표는 PPP 기준 GDP 국가별 순위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순위가 높은 순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발전이 느렸지만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꾸준히 발전을 했고 다른 대륙에 비해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는 유럽, 아직도 불안한 라틴 아메리카, 중독성 약과 인종 문제로 갈등을 겪는 북아메리카와 달리 아시아는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인구의 58%가 아시아인입니다. 그런데도 세계 문화적으로는 소외당했죠.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미학, 자신들의 감수성을 주장하고 즐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개방적인 한국이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정 종교가 지배하지 않고 특정 지배 세력이 없고 전통 문화와 민족 특성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한국 문화가 아시아인들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의 발전과 문화가 세상의 변화에 민감한 서양 아웃사이더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고 그 맨 앞에 있던 K-팝이 음악 산업의 카르텔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팬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서양 음악계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적인 정돈된 생각과 태도, 최신 음악 장르들을 절충적으로 섞은 음악, 보편적이고 긍정적인 가사, 숭앙하는 스타가 아닌 친구 같은 스타 이미지, 스타와 팬 간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아시아의 발전이 K-팝이 인기를 끈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세대가 달라서 사실 K-팝을 즐기지 못하지만 참 좋은 음악 장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음악이 오랫동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음악이니까요.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